여러분, 저희가 또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달 주제는 바로 나노물질의 연쇄 반응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실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이창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미 강의를 보고 온 학생도 많겠지만 교수님의 연구 분야와 이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의 이창환입니다. 저는 이제 란탄족이 포함한 나노입자의 광학적인 특성을 연구하고 있고요. 특히 그런 란탄족이 포함된 나노입자 중 굉장히 흥미로운 눈사태 현상을 보이는 광사태 나노입자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광사태 나노입자를 이용해서 고해상도 이미징 또는 3D 프린팅, 또 고집적 데이터 메모리 등으로 이제 접목하고자 하고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교수님께서 연구 분야 하시는 걸 들어보면 신소재공학과니까 뭔가 화학적인 연구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강연을 들어보니 물리적인 연구도 같이 진행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신소재공학과에 오기 전까지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이제 화학, 재료 분야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신소재공학과에 오시면은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학공학과, 그리고 물리학과, 또 재료공학과, 네, 화학과, 네, 그런 많은 전공의 분들이 계시고요. 실제로 현재 모든 연구들이 점점 융합 연구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소재공학과에서 제가 수행한 연구는 제가 박사과정 또 박사후과정 동안에도 굉장히 협업을 많이 했거든요. 화학자분들, 그리고 물리학자분들, 그리고 또 다른 전기전자 그런 쪽 분들하고 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연구는 그런 모든 거를 다 이제 걸쳐 있다고 말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굉장히 다방면의 지식이 풍부하시겠네요?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막 다른 분야의 연구를 같이 이야기하고 들어보면은 제가 항상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막상 대화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항상 실감하곤 하는데 이렇게 융합 연구가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도 한 가지의 과목에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다양한 과목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창 시절에 교수님은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이었는지 혹은 뭐 공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이 많았는지 같은 것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학창 시절에 수학하고 물리를 가장 좋아했어요. 수학. 네. 우선 수학은 그냥 문제를 풀 때 그 퍼즐을 푸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물리학과는 사실은 물리학을 잘 하진 못했지만 그런 위대한 물리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인슈타인, 뭐 또는 그 리처드 파인만 같은 그런 분들이 그냥 동경의 대상이었죠. 그럴 때 저분들은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저분들이 아는 걸 나도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쓴 책들도 사서 읽어본 적도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약간 중2병 학생이 이렇게 뭔가 책을 그냥 들고 다녀도 만족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어로 읽으셨나요? 네, 한국어로 읽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 책을 이제 한국어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영어로 보면 더 이해가 안 되죠. 네, 사실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몇몇 책들은 아직도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저도 좀 마음이 놓이네요.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럼 이제 강의 중에서 란탄족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란탄족 원소가 뭐 몸에 위험하다거나, 뭐 방사능 붕괴가 일어난다거나 하지는 않나요? 네, 란탄족이 네. 그런 핵물질에 쓰이는 그런 우라늄 원소와 같은 그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죠. 네. 란탄족 원소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원소들이 똑같이 이런 F 오비털이라고 하나요? 그런 F 오비털이 이제
채워지지 않은 궤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방사능은 내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는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그럴 때 이제 만약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는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인체에 치명적이다. 그런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인체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다른 원소에 비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런 란탄조기 도핑된 나노입자를 인체나 그런 쥐 같은 그런 생물체에 넣어서 실험도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아는 그 원자의 전자가 더 많아지는 거라서 그만큼 핵 내에 있는 뭐 양성자란 입자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저도 이제 그 란탄족을 생각했을 때 원자 번호가 워낙 크다 보니 우라늄과는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그 연구를 이제 대학원생이 되시고부터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그 연구를 시작하실 때 어떤 궁금증을 바탕으로 시작했는지, 혹은 어떤 질문이 그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는지가 궁금해요. 우선 연구를 시작할 때는 사실은 제가 제 지도 교수님, 전 지도 교수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돈이 없으셔서 다른 연구실을 알아보라고 하셔서 다른 연구실을 알아봐서 간 연구실이 제가 이제 연구를 수행한 그런 연구실이었죠. 근데 그 연구를 수행할 때 그 연구실의 교수님, 저희 연구실에 주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런 그래핀과 같은 2D 머티리얼, 이런 2차원 물질을 이용하는 연구였고 하나가 이제 이런 나노 물질을 이용하는 연구였어요. 근데 이 나노 물질을 이용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핀이 워낙 또 인기가 있는 물질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있었던 콜롬비아 대학교는 그런 2차원 물질이 굉장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대가인 교수님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았지만 이런 나노입자 쪽을 연구하고 싶은 학생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둘 다 잘 몰랐어요. 2차원 물질도 잘 모르고 나노 물질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지도 교수님이 하라고 해서 저도 선택을 했죠. 근데 막상 하면서부터 이건 내가 잘못 선택했나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냥 그래도 어쩌겠어요. 해야죠. 그래서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또 흥미로운 현상을 보게 됐고 제가 의도하고 본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연구를 수행하다가 원래 다른 현상을 보려고 했는데 이런 재미있는 현상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게 됐고 그런 연구를 계속 수행하게 돼서 이제 그런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연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실수로부터 시작된 어마어마한 발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네. 약간 그런 류의 발견이 아니었나 싶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그런 포인트를 잘 포착해내는 것도 좋은 능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흥미로운 현상을 보게 됐을 때 그 연구가 또 이런 논문까지 게재되는 과정은 또 험난하더라고요. 재밌는 걸 봤는데 거기서 그럼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진짜 맞는지 규명도 해야 되고 그걸 이론적으로도 검증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걸 이용해서 또 어떤 흥미로운 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실험도 설계해서 다시 구성하고 그래서 흥미로운 걸 보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이제 최종 연구 결과로 만들기까지는 쉽지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가 다 필요하구나. 연구는 뭔가 운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이제 뭔가 운이 좋아서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거를 까지 놓치지 않고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 네, 까지가 이제 끝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연구의 역량은 계속 생각할수록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래도 나노입자 같은 그런 미시세계를 생각보다 많이 접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른 과학적 현상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나노입자와 관련된 현상들은 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관심을 가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 나이 때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이런 나노 입자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만. 아니에요. 그 미시 나노 입자는 저도 사실은 대학교에 와서도 잘 몰랐거든요. 이 나노미터라는 말을 쓸 일이 많이 없죠. 아, 뭐 그쵸. 마이크로미터, 뭐 밀리미터까지는 쓰지만 나노미터까지는 일상생활에 쓰질 않으니까 이걸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우선 여러분이 보는 이 빛의 파장이 나노미터로 표현이 돼요. 예를 들면은 빨간색은 이제 6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 그리고 파란색은 400에서 500나노미터 사이. 사실은 우리가 보는 빛들은 이제 파동이고, 파동이란 말은 또 이런 박자가 있다는 말이고, 주파수가 있다는 말이고, 그 주파수가 다 이런 이런 파장이 나노미터로 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빛이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이 나노미터가 좀 더 친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노 입자가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런 장난감 같은 거나 이런 아주 뭐 여러분이 사는 그런 것에 있진 않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스마트폰의 그런 회로의 두께 같은 것도 나노미터로 표현이 돼요. 이런 수 나노미터, 예를 들면은 뭐 삼성의 반도체를 만들 때 공정에서 뭐 3나노미터, 4나노미터 공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다 나노미터 크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은 스마트폰도 그런 나노미터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노미터로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나노미터 단위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양자 현상도 보이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기가 쉽지 않는데 보게 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이제 계속 이런 과학과 공학을 공부하게 되고 이런 대학원이나 이런 석사나 박사 같은 그런 연구 과정을 좀 더 오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책이나 뭐 이런 다른 매체로도 그런 나노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더 작은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도 그렇게 뭐 작게 만들 수 있을까와 같은 그런 궁금증들을 계속 가지면 나중에 이제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그러면 오늘 나노 입자와 연쇄 반응 그리고 그 응용까지 그래서 그 연구가 나오기까지의 그 깊은 과정들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도 정말 유익하게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제 강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바라는 점은 뭔가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만 그 속에서 어떤 재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공부해 본 바로는 이 공부가 단기 레이스가 아닌 장기 마라톤과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단기적으로 어떤 순간까지만 공부를 하고 끝내겠다가 아닌 뭔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점수를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적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본인의 재미를 찾는 그런 것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들은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올린 그런 질문도 좋고 친구들이 남긴 질문에 답변을 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친구들의 질문에도 많은 토론해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 안녕. 안녕!